시작하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분데스리가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쇼의 조윤경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축구 이야기 나눠볼 든든한 지원군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차승엽 기자, 자, 차승엽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초반부터 태극전사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저희 분데스리가 쇼도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데스리가 쇼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분데스리가의 뜨거웠던 소식 전해드리는 위클리 핫이슈 순서입니다. 4라운드까지 진행된 분데스리가에 정말 대단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돌풍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에 승격한 파더보른인데요. 위는 도르트문트 같은 강팀을 차례로 무찌르면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파더볼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기세가 그리고 홈구장인 벤텔러 아레나가 15,000명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좀 작은 경기장인데 상당히 이게 원정 온 팀들에게는 좀 위협스러운, 좀 상당히 좀 겁이 나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파더볼이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 분데스리가의 역사의 길이남을 정말 명장면을 만들어냈어요. 80m 이상의 장거리골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게 들어갈 거였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파더볼은 이제 경기 이번 4라운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정말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파더볼은 사실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리그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매 경기 역사의 기록이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또 국내 팬들에게 좀 생소하기도 한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승엽 기자가 이번 파더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5승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의견을 지금 이제 좀 바꾸고 싶은 아니죠. 5승도 좀 힘들 거라고.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파더볼 팬들이 들으면 정말 공격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자, 별들의 잔치 UEFA 리그도 지난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4팀이 유럽 최강 팀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한 레버쿠젠. 네, 모나코 원정에서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네요. 네, 레버쿠젠이 이제 모나코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한 개의 슈팅만을 기록한 채 경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이 독일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두 팀, 도르트문트와 아스널의 경기도 참 시선 주목을 많이
선수가 이제 이 경기에서 또 임모빌레 선수는요, 지난 A매치 때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챔스전에서 정말 활약이 대단했어요. 이 정도면 뭐 밀당의 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임모빌레 선수가 네, 아스날과 도르트문트의 경기 외에도요, 분데스리가와 EPL 간의 자존심 대결이 챔스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미넨과 샬케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군요. 유럽 클럽 최강자를 향한 분데스리가 팀들의 고군분투.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를 되짚어보는 분데스리가 리와인드 순서입니다. 지난 4라운드에서는요, 먼저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코리안 리그 홍정호 선수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우크스부르크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우크스부르크가 오랜만에 시원한 득점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홍정호 선수가 비록 교체 출전이긴 하지만요, 팀의 대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홍정호 선수의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한편 손흥민 선수는요, 챔피언스 리그 풀타임 출전으로 지난 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레버쿠젠은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레버쿠젠으로서는 굉장히 실망해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주에는 주중주말 경기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중 경기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상대가 또 아우크스부르크예요. 그렇죠. 또 코리안 더비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경기는요, 마인츠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최강 기세를 본다면 도르트문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 무려 1626일 만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네요. 네. 네. 자, 박주호와 구자철 선수의 모습이 안 보여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박주호 선수는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서, 또 구자철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자철 선수의 부상 정도는 현재 어떤 정도인가요? 네, 뭐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분데스리가 쇼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코리안 리그의 맞대결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일본의 두 신지 선수의 대결이 참 흥미로웠어요. 정말 코리안 리거들이 아시아 축구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4라운드 최고의 득점의 순간을 만나보는 베스트골 명장면 3입니다. 어떤 골들이 승리에 올라왔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는 분석의 신이 이어집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분데스리가 경기를 전격 예측해보는 분석의 신입니다. 오늘 역시 일주일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분석을 하신 일반인 고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 고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시간 동안 상당 부분을 분석하는 데 보내신다.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기대도 될까요? 또 정진호 고수는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 자신 있으신 건가요? 네, 분석에서는요, 과정보다는 또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입니다. 네, 적중률만 높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네 분의 지난주 적중률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정준호 고수 참회의 변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네, 이번 주 기대하겠습니다. 또 차승엽 기자는 지난 4라운드 결과를 보고 막 후회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어떤 부분을 그렇게 후회를 하셨어요? 네, 나이가 살아있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일정상 오늘은 네 분의 감과 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6라운드 분석의 신에서 선정한 경기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지난 4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챙긴 마인츠와 호펜하임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상위권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절대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과연 네 분의 선택은 어떨지 지금부터 팻말을 들어주시죠.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마인츠랑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차상엽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덧붙여 주셔야죠. 김현우 고수가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렸어요. 무승부 예측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긴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이것만 하고 10분을 걸쳐서 그래서 근데 김현우 고수가요. 옛날에 제가 고3 때 수업을 들었던 논술 선생님인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기승용심이 있어요. 양상을 드러내시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전통의 강호 샬케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과연 일반인 고수와 전문가들의 선택 어떨지 지금부터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세요. 네, 김유리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두 팀. 번역이죠.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승엽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김현우 고수 가만히 듣고 계실 수만은 없겠죠. 반박을 해주시죠. 이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뭐 그러려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벤치마킹의 결과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혹시 상대편의 분석을 듣고 저거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김현우 씨. 자, 분석의 신 마지막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분의 분석 결과 지금부터 펜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도 힘을 보태주셔야죠. 정준호 고수. 네, 아까는 살짝 태클을 걸었지만 이번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분을 상대로 또 무왕 차승엽 기자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죠. 말씀해 무왕 주시죠. 무프랑이죠. 무프랑. 감이 한번 예측. 오, 0대0 무승부. 혹시 보탠다면 1대1 정도. 자, 3대1의 결과입니다. 과연 무왕 차승엽 기자의 무승부에 밀어붙이기가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객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아우스부르크의 승리가 될지 다음 주 결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에 계신 오늘의 최종 경기 예측 결과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분데스리가 팬들에게는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 주말 경기 챙겨보시려면 체력 충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집중력 있게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팁이 좀 필요할까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네. 영원한 적군도 아군도 차승엽 기자는요. 가셔야죠 이제. 자, 분데스리가는 이렇게 또 스카이 스포츠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하시고요. 분데스리가 쇼는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매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데스리가의 깨알 소식 전해드리는 조윤영의 라커룸 시간입니다. 세상은 넓고 가봐야 할 장소는 참 많죠.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장소 어디를 꼽으십니까? 아마 분데스리가 팬이라면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의 홈구장을 꼭 한번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돼서 분데스리가의 홈구장을 하나하나 차례차례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첫 번째 구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윤경이와 떠나는 분데스리가 홈구장 탐방.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구장에 이어서 다음 주는 또 어떤 곳을 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분데스리가 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